start again. It's a redskin.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예비 시모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예비 신혼집을 본인이 구했다며 무조건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라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최근 하려다 결국 파혼했습니다. 만약 파혼을 안 했으면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었을 것 같네요. 차라리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떳떳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에 갔고 직장도 은행 쪽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여행 한 번 다녀본 적 없고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연애도 중간중간에 하긴 했었죠.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2살 많은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평범한 작은 직장을 다니던 모든 게 다 평범한 남자였어요. 저희 나이에 새로운 이성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면 주로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사실 그러려고 만나죠. 근데 너무 결혼 위주로 만남이 진행되면 그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됐어요. 근데 그 남자와는 3달을 넘게 만나며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참 좋았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1년쯤 시간이 지나니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가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족들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요.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며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는 위로 4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고요.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예비신랑 쪽은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다고 했어요. 저희 쪽도 그리고 예비신랑 쪽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요. 넉넉하다고 해도 저희 나이가 있으니 결혼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예비신랑은 신혼집부터 알아봤어요.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저희 둘 다 이미 오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기에 출퇴근을 잘하려면 신혼집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퇴근하면 예비 신랑이랑 살 집을 찾아보고 그 동네도 가보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저희 보금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시 회사라 일이 바쁜 상황이라 못 받았습니다. 한 5번 정도 오더니 문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읽어보니 예비 신랑 어머니셨어요. 예비 시어머님이죠. 저와 어머니는 딱 한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식사만 간단하게 하고 별 대화 없이 끝났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갖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신혼집부터 알아보는 게 불편하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만 한다고 하면 알아서 편하게 하라고 너희 둘만 좋으면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예비시댁 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문자 내용이 왜 니들끼리 신혼집부터 알아보고 다니냐라고 왔었습니다. 뭐 장황하게 인사말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본론만 짧게 적어서 보내셨어요. 순간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일단 퇴근 후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비신랑에게 퇴근 후 바로 연락을 했고 직접 만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떤 기분인지 먼저 말해주지 않고 일단 상황만 먼저 보여줬어요. 그때 예비신랑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자기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다 보고는 누굴 편든다던가 화를 낸다던가 미안해하거나 그런 감정적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곧바로 일단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전 예비신랑 앞에서 전화를 걸었고 예비신랑은 곧바로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같이 들었어요. 예비신랑 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신혼집 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살 집은 이미 다 구해놨으니 거기서 살면 된다며 그 집이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하시며 아주 짧게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예비시댁으로 곧바로 갔어요. 정말 바로 갔습니다. 저희도 신혼집 때문에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예비 시어머님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갔습니다. 어머님은 주소가 적힌 종이랑 열쇠 하나를 주시더군요. 저희 보고 직접 가서 보라고 아마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니 분명 만족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 사실 그 집 주소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비 시댁 위치와 너무 가까웠거든요. 주소뿐만이 아니었네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없고 엄청나게 외진 곳에 있는 아주 낡은 아파트였어요. 동네 분위기 자체도 안 좋아 보였고 집 안에 들어가도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은 끝난 상태였어요. 만약 부동산에서 이런 집을 추천해줬다면 그 부동산은 다시는 안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더가관인 건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니 더 심각했습니다. 도배도 다시 해야 하고 장판도 다시 깔아야 하고 화장실은 뭐 아예 새로 다 바꿔야 할 수준이었고요. 창문이며 창틀이며 모든 것들이 다 낡았습니다. 예비 신랑도 할 말이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신혼집은 제가 6천만 원을 하고 제 예비 신랑이 3천만 원을 해서 총 9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좀 끼고 괜찮은 동네 전세를 알아봤는데 게다가 거의 한 달 동안 이 집 저 집 다 봤잖아요. 요즘 새로 지은 집들이 얼마나 괜찮은 곳이 많은데요. 그거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낡은 곳으로 가나요? 그 집을 보고 다시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예비 신랑이 먼저 그 집이 너무 낡아서 따로 집을 잡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저를 보시며 마음에 안 드니? 라고 하셨습니다. 전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다니며 봐둔 집이 있어서서 감사하지만 원래 봐놨던 그 집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둘 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그 집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재개발이 어떻고 요즘 그 돈에 그런 집이 힘들 거고 한 30분 넘게 그 집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을 붙잡고 괜히 대출 끼고 빚 떠안고 시작하지 말고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라며 이제는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비 신랑도 슬슬 자기 어머니 말에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예비 신랑이 저에게 슬슬 자기 어머니 집 이야기를 꺼내고 신혼집 알아보러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를 주말에 낮에 부르셔서 그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낮에 보면 또 다르다고 니들이 밤에만 와봐서 더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보니 다르긴 하더군요. 정말 답도 없더라고요. 대낮인데도 동네 분위기는 너무 우중충해 보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들이랑 누렇게 습기 찬 벽지도 보였고요. 그 안에 있는 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 말씀하시던 어머님도 어느 순간부터 본인 입을 손수건으로 가리면서 말을 하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살 것 같았어요. 그 집을 보고 나와서 근처에서 식사하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대뜸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집을 그냥 주면 딸이 너무 서운해할 거라고 니들이 돈을 조금 내라며 제시하신 금액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내고 저 집을 가져가래요. 반값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번엔 저희 보고 돈을 아끼고 빚이 어떻고 하시더니 갑자기 8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공동명의도 아니고 아들 명의로 일단은 하자고? 그게 나중에 뭐가 더 좋고 어쩌고 하시면서 아니 제가 은행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인데 제가 바보인가요? 일정 금액 이하는 별 의미도 없는데 일단은 참고 들었습니다. 죽어도 저 집을 살 마음이 없어서 그냥 싹 다 흘려듣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렇게 다급하게 집을 넘기려고 하시는 게 많이 이상했습니다. 저런 표정의 사람들을 직장에서 많이 상대해 봤기에 더 이상하게 느꼈어요.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그 집 등기 좀 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예비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가족끼리 뭐 그리 까탈스럽게 그러냐고 하시며 신혼집을 반값에 준다고 해도 난리냐고 하셨어요. 전 그래도 일단 등기부터 봐야 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앞에 무슨 가족인가요? 심지어 결혼 전인데요. 그렇게 등기 내용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그 집을 담보로 빚이 1억 가까이 있으셨어요. 그 빚을 청산하려고 저희에게 급하게 파시는 거였네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는 선심 쓰는 척하시고 어이가 없었네요. 전 예비 신랑에게 무조건 그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고 예비 신랑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 엄마 집을 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했고요. 저도 슬슬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민을 덜어주는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 여동생이었네요. 저보고 대뜸 부럽다고 하더니 요즘 신혼집을 누가 남자 혼자 하냐면서 자기 오빠가 참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그 집을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준다 해도 싫은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우는 계속 은연중에 저에게 자기가 결혼할 땐 어쩌냐고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집까지 다 아들 줘버려서 딸 앞으로 남는 게 없겠다고 되도 않는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 집 예비 신우가 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 이미 알아봐서 괜찮다고 했어요. 예비 신우는 갑자기 당황하더니 자기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부럽다는 거라고 막 얼버무리더군요. 엄마가 오빠 주기로 한 건데 자기가 어찌 받냐고 하며 슬슬 빼길래 전속으로 옳다구나 하고 더 강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잘 되었다고 예비 신우가 거기서 지내면 되겠다고, 그럼 그렇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쁘다고 잠시 뒤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절대 안 했고요. 예비 신우에게 전화가 10통은 넘게 온 것 같네요.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자기 딸에게도 못 줄 집을 예비 며느리에게 팔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난 것 같긴 해요. 정 떨어진다는 표현이 그때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회사 앞으로 왔더군요. 예비 신우와 통화한 것 때문에 왔다면서 동생 말은 다 농담이었다고? 예비 신우가 그냥 부러워서 쓸데없이 농담한 건데 뭐 그리 진지하게 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왜 자꾸 나한테 자기 결혼 비용은 누가 내주냐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 말이 결국 이번에 집을 받았으니 나중에 자기 결혼 할 때 돈 보태라는 소리 아니냐고 싸질렀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에이 왜 그래,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은 거지라며 마치 나중에 예비 신우가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고 싶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해서 시어머니 빚 갚아주고 나중엔 신우 결혼 준비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행 한 번 안 가고 좋은 거 한 번 못 입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왜 시댁에 퍼주나요? 그래서 그날 더 미룰 것도 없이 파혼하자고 했어요. 지금 멈추나 나중에 살다가 멈추나 어차피 멈출 게 초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소리에 예비 신랑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곤 다 끊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신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이제 와서 새 집을 알아보자 어쩌자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자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왜 받나요? 근데 제가 스팸 등록을 안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열이 받았네요. 저보고 그 돈이 부담되면 6천만 원까지는 자기가 깎아줄 수 있다고 다시 생각해보라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번호를 스팸 등록해버렸어요. 스팸 번호 등록할 때 메모까지 해놓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부동산 건의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고도 예비 신랑이 계속 연락하면서 들러붙길래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고요. 그 집 팔고 싶으면 다른 신부 얻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집 가족 모두를 싹 다 스팸 등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빚 갚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요. 결혼을 장사로 생각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결혼 못한 자식 끼고 평생 살아야 할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